예. 5월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다들 마음이 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 때 이제 일선지락이라든가 성간단락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개통 임피던스의 계략각 부분하고 사실 2월달 시험에서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송전선의 고장 계산과 대칭분 회로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은 개념적으로 해가지고 송전선에 대한 대칭분 회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왔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11 같은 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7-12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산이 하다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건지 계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걸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계산값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다 풀어보고 이상에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습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페이지 301페이지 개통 임피던스의 계략값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6 임피던스 계략값. 이 임피던스가 정직이냐 회전기냐에 따라 또 틀려집니다. 이제 변압기도 있고요, 전동기도 있고요, 케이블도 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라고요?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이건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정상하고 역상은 Z1, Z2, Z0 임피던스 부분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임피던스 계략값이니까 Z1하고 Z2는 거의 유사합니다. 예? 정지기 같은 경우는 Z0도 유사합니다. 정지기였을 때. 회전기 같은 경우도 조금씩 틀려집니다. 근데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 임피던스가 얘가 더 큽니다. Z0하고 Z1하고 Z2는 같은데 Z0는 몇 배 정도? 3배에서 4배. 이제 이거 한번 설명드릴 거고 복도체 같은 경우는 몇 배? 7배 정도.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이때는 대지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해가지고 4.6, 2.4, 1.1, 1.3 이런 수치들이 어디 나왔었죠? 4장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선로정수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 했던 부분을 L값, L, N, L0, 이렇게 L2, L2 다시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뭔지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여기 보시면 송전계통의 송전단에는 전원 발전기, 동기기, 변압기, 송전슬로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서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의 계략값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는 정지기이기 때문에 이 값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압기 명판으로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5%라고 딱 돼 있는데 이게 정상인지 역상인지 영상인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 같으니까.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 보시면은 퍼센트 Z0를 안 두고 온값 들어주죠. 정상 임피던스 그리고 영상 임피던스 이 두 값을 줍니다. 예? 케이블은 아까처럼 가공선일 때 여기 대지간의 길에 따라서 이제 대지기로 인덕턴스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지중선일 때 여기 세상에 있죠. 여기 거리에 따라서 C 성분에 따라서 L 성분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이런 내용들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변압기의 리액턴스 값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다. 얘는 용량이다. 22,900원 얼마라고요? 지금 보시면 10에서 20kV. 리액턴스는 거의 5%죠? 용량이. 이건 전압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라든가 하면은 얘는
22.9kV 같은 경우는 얘는 거의 5%대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1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호사 같은 경우 보면은, 예? 이거는 11%라고 되어 있죠. 1호사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제가 10에서 한 11%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에서 한 14%까지 왔다 갔다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보통은 10에서 11% 정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변압기에 대해서 임피던스고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임피던스. 발전기 동기기에 대한 표준 리액턴스 값이 있는데요. 시정수가 있고 있는데 뭐 제동건선이 있느냐 없느냐 뭐 터빈 발전기냐 수차 발전기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D가 뭐고 XD 다시가 뭐고 XD 프라임 다시가 뭔지 거꾸로 이제 그림을 저기를 해놨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것을 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고장 전류가 이렇게 감쇄돼서 줄어듭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도 이제 대칭분하고 비대칭분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 분해를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평상시 때는 이렇게 가다가 단락이 일어나면 이제 대칭분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대칭분이. 회전기 기여전류에 대해서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비대칭 부분에 대한 2의 마이너스 RL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합쳐져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감쇄되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감쇄되는. 이런 비율들로 합쳐져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양쪽으로 지금 다 본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그러지는데 여기 때 이제 임피던스들, 여기 때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에 따라서 감쇄율들이 틀려진다.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이. 얘는 이제 DC분에 대한 고장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2분의 1 사이클, 뭐 3사이클, 5사이클, 8사이클, 30사이클 해가지고 스테디 스테이트 30사이클 때 고장전류, 2분의 1사이클 고장전류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그 비대칭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는 부분이 이제 멀티플라잉 팩터 해가지고 비대칭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MF라고 씁니다. 이렇게 멀티플라잉 해가지고 MF. 요거는 얼마만큼 나올 수 있냐면 2루트 2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 이가 2.8배 정도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1.8 루트 200까지 해가지고 2.55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반올림 이제 빼가지고 2.5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냐면 V12 같은 경우 전격 차단 용량을 계산할 때 여기 부분을 고려를 하다 보면 31.26화가 나옵니다. 2.5배를 하면. 2.5배를 하면 31.75화가 나옵니다. IC 기준에 2.5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가 2.5로 해가지고 31.25카보다 큰 31.5카짜리 차단기를 썼었는데 2.5배를 쓰니까 31.75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떡하냐? 32.5카짜리를. 왜냐면 이 칼을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 들어가서 하시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장전류가 감사한데, 요때 이렇게 그 임피던스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이렇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고장전류 감쇄가 별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임피던스가 좀 더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고장전류가 좀 더 커집니다. 줄어드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 임피던스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전류가 급격하게 감쇄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 요거를 초기 과도 땡땡2를 씁니다. 2번. 여기는 과도 땡을 한번 쓰고 D. 요거는 동기 XD. 그래가지고 동기기에 지금 리액턴스를 그리는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밑에 나와있죠. 차과도시 아니면 초기 과도시. 여기는 과도시.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임피던스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앞에 수식을 보시면은 과도 리액턴스가 얼마로 돼 있죠? 얘가 100으로 돼 있습니다. 100. 그리고 수차 발전기에 제동건선이 U 돼 있을 때, 예? 동기 리액턴스가 100이라면 얘는 얼마예요? 30. 얘는 20. 그런 식으로 얘가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고장전류 감쇄가 별로 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제동건선이 있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피던스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제동건선이 없으면 임피던스가 약간 더 커지겠죠. 예? 제동건선에 따라서 이런 임피던스들이 조금 틀려진다라는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설명을 어떻게 되냐면 동기기는 단락 직후에는 내부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단락 순시의 전류는
동기 리액턴스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초기 과도 리액턴스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과도 리액턴스에 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제한이 된다 이거죠. 근데 전류가 갑자기 변하는 여기 부분은 제동건선이라든가 이런 단락된 상태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된 이유, 이런 안정된 이유에서는 동기 리액턴스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단락전류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값이 달라지는 회전기의 리액턴스에 의해서 제한되지만 여기에는 과도시에 발생하는 직류분도 포함된다. 이런 직류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 대칭분 성분하고 비대칭분이 성분이 합해져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가공선로이건 지중선로이건 간에 선로는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로는 정지물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정상과 역상의 값이 서로 같아서 아까 뭐라고 했죠? 정지기는 Z1하고 Z2, Z0도 같다. 예? 하지만은 케이블 같은 선로 같은 경우는 영상 임피던스가 틀리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덕턴스로서 작용 인덕턴스 L을 정정 용량으로서 작용 정정 용량 C를 사용한다. 아까 4장에 나왔던 이런 부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선로의 영상 임피던스는 대지 전류가 흐를 때 값이니까 인덕턴스는 앞에서 보시는 대지를 기로로 한 인덕턴스 뭐? LE가 얼마라고요? 2.4가 나오죠? 이게 페이지 11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은 LE 값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락 고장 시 대지 기로 인덕턴스 그리고 뭐 상호 인덕턴스 뭐 대지 기로 상호 그리고 작용 이렇게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대지 기로 상호 작용 귀상작 예? L이나 C나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게 정정 용량으로서 대지 정정 용량 CS 값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들 값은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상에로 보시면은 3배의 I0가 지금 흘러간다라고 되어 있죠. 지락 전류니까. 지락이 났을 때는 3배의 I0가 흘러간다. 그리고 영상분에 흘러가는 부분을 영상회로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7 송전선의 고장 계산 부분을 볼 텐데요. 송전선 계산하고 대칭분 회로.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8장에 가서 좀 안정도 쪽에 대한 고장 중의 송전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때 쉽습니다. 왜냐면 2회선으로 운영을 하다가 한 선이 탈락이 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송전선에 대한 고장 전력이라든가 고장 중에 대한 송전 전력 그리고 고장 후에 대한 송전 전력을 계산하실 때 이와 같이 계산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칭분 회로를 해가지고 이번 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피던스 계략값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는 정지기일 때하고 회전기일 때하고 좀 내용들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선로일 때는 지금 영상 임피던스가 차이가 난다라는 대지기로에 대한 영상 인덕턴스를 사용한다는 대지기로 인덕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 값이 뒤에 가서 송전선의 고장 계산할 때 그 값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몇 배요? 뭐 3배 정도, 4배 정도,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죠. 그 내용들이 아까 그 선로정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또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송전선의 고장 계산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계통을 하나의 등가 발전기로 가정을 해가지고 송전 계통에서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에 고장점에 흐르는 전류라든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른바 송전망의 고장 계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여 본다. 아까처럼 고장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일선지락이 났을 때 우리가 이걸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하자 보면은 중성점의 접지 방식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송전선의 고장 계산은 등가 발전기 한 대의 경우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접지 방식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있으면 발전기가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평형 고장에서는 이런 걸 그림을 안 그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불평형 고장이다 보니까 송전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변압기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변압기가 이렇게 델타 있고 Y 있다. 여기 변압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접지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도 지금 Y가 있는데
접지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뭐 델타가 있고, 여기 뭐 모터가 달려있든, 발전기가 달려있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간에 고장점에서 사고 나면 여기 임피던스 더해주고 여기 임피던스를 더해줘야 됩니다. 회로적으로.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변압기의 영상 임피던스는 끊어져 있습니다. 항상. YY인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델타가 들어가면 무조건 영상분은 끊어집니다. 델타 결선이 들어갔다. 그럼 영상분 회로는 끊어진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요. 델타 Y가 있으면은 정상분이 있고요. 역상분이 있고 영상분이 있습니다. 그럼 얘 임피던스가 연결해야 됩니다. 1차측 임피던스, 2차측 임피던스가. 예? 여기 임피던스 연결이 됩니다. 똑같이. 여기 임피던스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델타일 때는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락전류 사고가 나면은 Y계통에서 이렇게만 흐르고 이 1차측으로는 안 흐르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려보면.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는 델타 결선에선 끊어진다. 이걸 등가회로를 그리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실무에서 보시면은 이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계산해서 보시면 정상분, 역상분 다 똑같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정상분 회로를 그리거나 했을 때 여기까지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에 대한 임피던스도 연결이 되고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도 연결이 되고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 이쪽도 연결이 되고 요 기준으로 요쪽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 여기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 모터든 발전기에 대한 임피던스 이게 어떻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상분이나 역상분에서는. 하지만 영상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끊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만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요 임피던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이게 전체적인 이 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요약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다. 영상분에서는 여기 부분이 빠진다. 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은 쉽습니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은 송전선의 고장 계산은 아까처럼 이 접지 방식 때문에 영상 회로 했을 때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편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뒤에 페이지 304페이지 보시면 아무리 복잡한 계통으로 구성되고 있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각함으로써 쉽게 풀 수 있다. 이걸 늘리는 거죠. 이렇게 늘려서 여기 지금 여기서 고장점에 대한 부분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쪽을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공급해주는 전원이 있고 나머지 받는 부분은 두 개로 해가지고 지금 늘려서 줄여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단자 A, B, C 상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그림 7-18 밑에 페이지 304페이지 단자 A, B, C에는 3상 평형 전압이 나타나고 있을 뿐 그 단자로부터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회로와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등가 회로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뽑아서 지금 여기 부분을 뽑아서 여기다 전류원을 넣어서 양쪽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쪽 병렬이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하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하고 계산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끄집어서 바깥으로 뺐다는 얘기입니다. A, B, C를. 그래서 그걸 막 돌리고 막 했다는 얘기고요.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단자가 고장 지점이 되므로 여기가 고장 지점이 되므로 이때 고장에 상당하는 회로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지 305페이지로 가면은 결국 복잡한 송전망도 하나의 대칭 3상 교류 발전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양쪽을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다. ABC 단자로부터 본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를 Z0, Z1, Z2를 하고 P점의 고장 발생 직전에 대지전압을 EA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보셨던 것처럼 지압전류 부분은 IG는 3I0로 했죠. I0는 뭐가 됐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무조건 EA라면서요. 근데 여기 앞에 3이 있으니까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요령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고장 전류는 이렇게 생각을 될 수가 있고요. 대신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7-19처럼 고장점에 끄집어낸 가상 단자에서 고장을 일선 지락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 선만 접지를 하면 되겠죠. 2선 지락이다. 그럼 두 선을 접지를 하면 되겠죠. 선간 단락이다. 그럼 BC상 선간 단락이니까 BC상을 단락을 시키면 되겠죠.
3상 단락이다 그러면 A상, B상, C상을 단락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바로 위에 보시면 고장점의 단자로부터 본 계통 전체의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영상전류가 흐르는 영상회로, 정상전류가 흐르는 정상회로, 역상회로가 흐르는 역상회로의 3개의 대칭분 회로로 분해해서 계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대칭자폐법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원하는 각상의 전압전류 값을 계산했죠. 근데 송전선 같은 경우는 이게 복잡해진다 이거죠. 변압기의 접지 부분에 따라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회로가 틀려지니까 이와 같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와 같이 정상분 회로, 역상분 회로, 영상분 회로로 다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지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칭분 회로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정상분 회로는 뭐고, 역상분 회로는 뭐고, 영상분 회로는 뭐라는 게 이제 책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데 페이지 306페이지를 가서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306페이지에서 가서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대칭분 회로에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회로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림은 다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자 페이지 30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고장 발생에 따라 실제로 나타나는 개통 각점의 전압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대칭분 회로의 사고점에 대칭분 전압을 인가해서 대칭분 전류의 분포를 구하고 중첩시킴으로써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그거죠. 대칭자폐법이죠. 그럼 대칭자폐법을 이용하기 위한 대칭분 회로. 대칭분 회로가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영상분부터 제가 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상회로부터 쓰겠습니다. 영상회로를 보면은 단자 부분을 그림을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하나만 그리면은 발전기에 변압기가 있고 Y결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접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 접지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A, B, C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A, B, C.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죠? 영상 부분은 단자 A, B, C를 일괄하고 이것과 대지 사이에 단상전원을 일괄하는 겁니다. 단상전원은. 그래서 단상교류전을 흐르다 보니까 여기 I0, 여기 I0, 여기 I0가 흘러가니까 여기서 다 합쳐져가지고 I0가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3배의 I0죠. 그러니까 지락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 흐르는 이 I0가 이쪽으로 흐르죠. 지락사고가 났다는 거는. 그래서 IG는 3배의 I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항이 RDA라는 저항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 임피던스가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3개.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합산을 하다 보니까 3배의 RDA를 3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RDA로 이렇게 는 겁니다. 3배의 I0가 흐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각각 I0, 여기는 I0, 여기는 I0가 흐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임피던스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이제, 요거는 3상분으로 그려놓은 거고, 예? 요건 단상분으로 그려놓게 되면 I0, I0, I0 흐르고, 여기는 3배의 RDA, 3배의 RDA, 3배의 RD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시면 델타 Y에서 할 때 여기 부분에 3분의 XT로 임피던스를 줄여줬던 부분이 왜? 임피던스가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단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등가회로를 그려보시면은, 여기 밑에 등가회로가 어떻게 됐죠?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3배 RDA로 되어 있죠. 그게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요쪽은 없습니다, 이쪽. 영상분은 이쪽은 없고, 여기에 지금 요 선로에 대한 부분. 예? ZL, A, 여기 TR에 관련된 부분. 여기 ZT. 그리고 여기 부분은 ZLA면 이쪽은 또 ZLB가 되겠죠. 아까처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가 있고, 요쪽 발전기 부분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영상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TR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똑같은 부분에 3RDB가 나오겠죠. 이렇게 등가회로가 나오고, 여기에 단상전원, 여기 부분에 대한 V0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흘러가는 부분은 I0가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이쪽으로도 흘러갈 겁니다. 그 I0가 여기에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는
단상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상 등가 회로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 페이지 370페이지. 먼저 306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자 ABC를 일괄하고 이것과 대지 사이에 단상 전원을 넣어 이 회로망에 단상교류를 흘려진다. 이 회로망에 단상교류를 흘려진다. 이때 단상교류가 흘러가는 범위의 회로가 영상회로다. 영상은 항상 단상회로라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정상분하고 이 뒤에 이제 정상분 회로하고 역상분 회로가 나올 텐데 걔는 삼상교류입니다. 나중에 이제 대칭분 회로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상교류가 흘러가는 부분이 영상회로라는 걸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페이지 310페이지 보시면 영상전류는 첫 번째 이 델타 결선 내부를 회로가 보시면 아까처럼 결선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압기 영상전류 흐르죠. 그 부분이 여기까지는 갑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근데 여기선 위상차가 없으면 못 나가죠. 여기서만 순환해서 소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열로써. 그렇기 때문에 영상전류는 여기서 소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는 Y 델타 해가지고 여기 접지되어 있고 여기 접지되어 있으면 임피던스가 연결된다면서요. 영상 임피던스가. 그럼 영상분에 대한 고주파들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차 건선의 델타 결선으로 나가지고 여기서 고주파 부분을 억제를 하게끔 그렇게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델타 부분에서는 위상이 같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순환을 하면서 소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1번 델타 결선의 내부를 순환해서 흐를 뿐 그 외부로는 흘러나가지 않는다. 또 여기 이때의 중성점 접지장에는 한 상의 영상전류 I의 3배가 흐르므로 한 상분의 영상전류를 취급하는 영상회로에서는 영상회로는 단상이라면서요. 그때는 이 저항값을 3배로 잡아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리 뜬 부분을 3배의 알리에로 바꿔준다. 근데 4장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락 부분 아닙니까? 지락은 영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지락은. 그때 영상 임피던스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선로니까. 그래서 선로의 인덕턴스로는 작용 인덕턴스가 아니고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선로 정수의 4-3-5항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일회선 송정 선로에서는 영상 인덕턴스는 4.6mH/km입니다. 근데 작용 인덕턴스는 1.3mH/km죠. 그러다 보니까 약 4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 2회선 복도체일 경우는 약 7배 정도가 됩니다. 이건 뭐냐? 4.6에다가 1.3을 나누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3.5배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4배라고 했죠. 이게 복도체가 되면은 얘가 2배가 되죠. 곱하기 4.6 곱하기 1.3 곱하기 2배 복도체니까. 그럼 얘는 7배가 되죠. 3.5 7배. 그래서 4배 7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4장에서도 설명드렸고 어디서 또 설명드렸죠? 애자에서. 애자의 정중용량에서 애자의 결정 조건에서 3배에서 4배 이하로 된다라고 나왔죠. 최대 대지 상규전압이 3배에서 4배 이하로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임피던스 때문에 제한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308페이지 보시면은 단자 ABC의 상회전 방향이 정상인 부분. 근데 뭐라고요? 3상 평형전압을 인가해서 I1, A자승 I1, AI1이라는 평형된 3상 교류를 흘려진다. 영상분에서는 뭐라고요? 단상교류입니다. 단상교류. 정상분에서는 3상교류. 역상분에서도 3상교류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영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변압기의 임피던스까지는 고려되는데 발전기의 임피던스는 고려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발전기 임피던스가 다 고려됩니다. 여기는 안 되고. 왜? 회로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임피던스가 끊어지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삼상교류가 흐르는 범위가 이 교류가 흐르는 범위가 정상회로로 되고 단상교류가 흐르는 범위가 영상분회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칭 삼상교류이기 때문에 중성점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중성점의 접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처럼 이 중성점에는 평형이니까 이쪽은 안 흐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안 흐르고 이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로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에 대한 임피던스가 들어가고 이 중성점에 대한 임피던스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역상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똑같이. 그 밑에 보시면 선로의 정수는 삼상전류가 흘렀을 경우의 값이므로 평상시에 작용 인덕턴스 및 작용 종정 용량을 사용하면 된다.
페이지 309페이지 7-33 밑에 보시면 ZG1, ZM1이 추가가 된 겁니다. 중성점에 대한 뭐 3REA라든가 REA 같은 게 여기선 전혀 안 보이죠. 등가에러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상에러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상 3상 평형 전압을 인가해서 3상 전류를 흘려줄 경우 역상에러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309페이지 그 그림 7-22의 맨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변압기나 선로의 임피던스는 정상, 역상의 값이 같다. 정직이이므로. 예?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영상 임피던스도 같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선로 같은 경우는 영상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1회선 성전선로에서는 영상 인덕턴스는 작용 인덕턴스의 약 4배, 3.5배 정도, 2회선에서는 약 7배 정도를 사용한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페이지 310페이지 보시면은 고장전류의 순시값 계산을 할 경우에는 과도 임피던스를 써야 하는데 정상 임피던스하고 역상 임피던스를 같다고 두어도 별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 항상 등가에러는 다 그려드리질 못했습니다. 근데 큰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예제 7-11에 가서 보시면요. 영상 임피던스는 4배 정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선로의 영상 임피던스는 Z1의 4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1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근데 7-12에 가서 보시면 약간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 페이지 31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맨 밑에 조상기 부분에 대한 XC는 -J118.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책 같은 경우는 J를 안 넣고 그냥 118.6oh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J가 붙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X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아마 방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값을 넣어가지고 페이지 313페이지에 ZDD의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값이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값들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다른 데까지는 다 나오는데 그 값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Z1 값이 나옵니다. 그 Z1 값도 계산해 보니까 좀 값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Z1 값이 들어가서 ZDD의 합성 임피던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그 확인을 다 못 해봤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값들은 뒤에서는 다 값이 다 똑같은데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여기 지금 설명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뭐 오타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8장 안정도에서 안정도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 이제 뭐 무한대 보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뭐 등면적법이라든가 단단법이라든가, 그리고 고장 중에 성전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장 시에 등가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회전치의 운동 방정 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예습을 하고 오셔야지만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만 마치고 다음 주는 이제 98일에서 또 7일이 빠지니까 91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딱 3달 남았어요. 3달이 아니라 4달 반 정도 4달 반 정도가 남았나요? 30일이니까 3달이죠? 네? 30일이니까 3달 조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8월 10일 날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